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을 마무리하는 또 목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과 또 크립토 시장에 관한 다양한 뉴스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또 우리 최근에 핫했었던 뉴욕 증시의 흐름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실 어제의 상승률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는데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기대하긴 했지만 우려감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긴 했지만 전반적인 수치를 놓고 봤을 때 실적 자체가 하향세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 자체를 끌어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올라섰지만 다우존스는 하락하는 흐름들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CE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또 시장 자체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시장 자체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 시장은 강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또 답안들이 나올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역시나 올라서는 흐름도 이어지면서요. 4.6%를 돌파했고요. 달러 강세도 여전한 흐름도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에 따른 또 비트코인의 흐름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까지도 우리가 좀 챙겨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폭을 조금은 내어주면서 2,3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골드의 독주가 또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의 여부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소강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숙제들은 아무래도 금리나 여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팔로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 글로벌 시가총액으로 넘어가서요.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위치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대비해서도 크게 변동성은 없고요. 금 같은 경우가 역시나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잇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엔비디아 순이 되겠는데 이 세 개의 글로벌 기업들 역시도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추가적인 주가의 변동성들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버 다음으로 또 골드가 차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비트코인 최근 들어서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실버와의 격차는 그래도 계속해서 비슷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를 잇는 기업들이 좀 눈에 띕니다. 이제 메타 플랫폼이다라고 해서 페이스북이 또 그 뒤를 잇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해서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또 은행이 또 비트코인보다 아래의 시가총액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히트맵을 통해서 크립토 시장의 흐름들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밤에 어떤 흐름들 이어져 갔는지 또 짧은 뉴스들과 함께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66,000달러 선까지 올라서는 흐름 이어져 오긴 했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64,500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폭의 조정세를 겪은 거고요.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4%가량 하락을 한 것인데 자,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또 답답해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 관한 약세론과 강세론들이 여전히 많이 배출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 맞춰서 시장을 봐야 할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서 현재는 3,1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도 3%가량 떨어졌습니다. 알트코인 분위기들 보겠습니다. 몇몇 알트코인들은 초록불 내주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하고 있지만은 사실 간밤에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4% 넘는 하락세를 겪었기 때문에 현재는 148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도 2%가량의 하락세를 겪었고 지금 다시 한번 시장에 거론되고 있는 게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코인을 비롯한 밈코인들의 하락입니다. 그간 밈코인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 밈코인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또 시장에 관한 랠리가 끝났다라는 분석들도 있는 만큼 다각화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톤코인 같은 경우가 도지코인 다음 시가총액을 차지하면서 현재 9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시장에 관한 흐름들까지도 살펴보셨고요.
아직까지는 보합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들 잡힐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또 블라블라를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내용들 편안하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뒤에 또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뵐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코코샤인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크립토 블라블라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또 매주 목요일마다 또 시장을 정리하면서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썰들을 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반감기 이후에 움직이지 않는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이전 방송을 통해서 뭐 반감기에 관해서는 전문가님들과 깊게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또 그 이외에 또 크립토 시장에 어떤 소문들이 있고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고 이 뉴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고 또 우리가 가격 예측까지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좀 풀어볼까 합니다. 사실 뚜렷한 호재다라고 할 만한 이슈들은 크게 없는 게 사실이긴 하고요. 최근 들어서 반감기라는 빅 이벤트도 우리가 소화를 했었고 그리고 또 현물 ETF라는 정말 큰 이벤트도 올 초에 소화를 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시장에 더 이상의 재료는 없다라고 보는 그러한 시선들도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뭐 이제부터 시작이다. 약간의 숨고르기 이후에 또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 들도 좀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에 관한 이야기부터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 바이낸스 거래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가 중국인이 이제 주인입니다. 근데 자오창펑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인물이 사실은 중국인이긴 하지만은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어찌 보면은 제재를 딱히 가할 수 없었던 지금 보이시는 인물일 텐데 지금 미국 측에서는 그 전에 어떤 히스토리를 보자면 역사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시장에는 처음에는 관심이 그다지 없다가 사기와 조작이다라고 일관을 하다가 이제 미정부 측에서는 이러한 크립토 시장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제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대국의 입장에서 너무나 커지는 또 다른 시장을 당연히 견제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장을 또 미국 입장에서는 섭렵해야 하는 그런 과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스물스물 시작을 했던 게 이 최대 거래소,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죽이기, 바이낸스에 대한 공격들을 이어왔는데 사실 바이낸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어디인지 아직도 비밀로 숨겨져 있습니다. 뭐 바이낸스 측에서는 언젠가는 이 본사가 어디인지 밝힐 것이다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제 본사는 숨겨져 있고요. 미국 측에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사이죠. 그러니까 바이낸스 US에 관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격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게 됐고 결과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CEO 공격까지도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자오창펑 같은 경우 현재는 바이낸스 거래소를 좀 지키기 위해서 사임을 한 상태이고 리차드 텅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거래소의 주인이 이제 대신 맡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 경영인을 이제 바이낸스 측에서는 현재 데리고 와서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바이낸스 거래소를 만들었던 이 자오창펑이라고 하는 인물에 관해서 우리가 항상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측에서는 처음에는 바이낸스 US에 관한 공격을 가했고 실제로 바이낸스의 미국 지사의 점유율이 정말 1%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공격에 성공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CEO에 관한 공격들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 징역형을 선고하겠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외신 기사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확정된 형은 아니고요. 법무부에서 제시했던 형은
36개월 동안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바이낸스 CEO였던 이 자오창펑의 변호인단은 계속해서 반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미국 측에서는 이 자오창펑을 가만히 둘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런 의사가 없다라고 조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11월 달 자오창펑이 두 손 두 발을 들면서 그래 내가 죄를 인정한다라고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6개월의 징역과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된다. 벌금량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국적을 가진 크립토 거래소를 만들었던 이 인물에게 미국 법무부가 부과했었던 그런 어떤 벌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사실 크립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간 이제 거래소에서 늘상 해오던 어떤 거래 방식들을 이제 문제 삼아서, 그것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다크넷 시장과 암호화폐 믹서 자금 이동을 좀 지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죄를 계속해서 물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5천만 달러의 벌금 같은 경우에는 자오창펑의 변호인단이 이미 그래 5천만 달러의 벌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징역까지 3년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엄청난 또 항소가 이어질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선고에 관해서는 2월 말에 내려질 예정이긴 했었는데 이제 4월 30일로 재판이 미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이후에 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자오창펑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을 만나러 가고 싶다라고 했지만 현재 두바이로 떠나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한 채로 현재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이 답답한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놓고 봤을 때 단순히 이 바이낸스의 CEO였던 이 자를 공격한다라는 그러한 단편적인 그러한 모습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미국 측에서 이 크립토 시장의 거래소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해오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크립토 시장이 커지는 부분에 관해서 미국 측에서의 어떤 영향력들을 계속 행사하고 싶어하는 의도도 보인다라는 분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월가에서 코인 거래소가 이미 개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들을 하나둘 공격해 나가면서 미국 내에 있는 거래소들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하게끔 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우리가 큰 그림이다라고 하죠. 그런 빅피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좀 우리 크립토 업계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의 자료를 또 보여드리자면 1년 사이에 뭐 이 영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이낸스 거래소에 관한 점유율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 비트코인 쉐어 볼륨으로 따졌을 때 81.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1년 사이에 55.3%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들이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일단은 이제 바이낸스 본사 자체라든지 지금 50%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바이낸스 거래소를 미국 측에서도 어떻게 손볼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바이낸스 US를 건드림으로써 미국 투자자들만큼은 바이낸스를 절대 사용할 수 없게끔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유도를 했던 그런 영향도 있겠고요. 또 전 CEO가 계속해서 이제 미국 법무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이탈 역시도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자오창펑이 사임을 하고 전문 경영인을 바이낸스 CEO로 데려다 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자오창펑이 이제 바이낸스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창시자이기 때문에 이 자오창펑의 어떤 위기 자체는 바이낸스 거래소에 영향을 끼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코 자료를 통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점유율 자체도 우리가 놓고 딱 봤을 때는 30%가량이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딱 보여지는 게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이 거래소 점유율 내에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빗썸도 여기 있습니다. 빗썸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국내 거래소죠. 빗썸과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회색깔과 하늘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물론 바이낸스 대비해서는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도 땅덩어리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점유율이 그래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과 그 점유율이 좀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보일 겁니다. 그래서 딱 이런 점유율적인 차이를 봤을 때 여전히 압도적인 1위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 점유율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거래소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이 문제들을 조금 해결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또 바이낸스 거래소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또 시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거래소이긴 하지만은 계속되는 미국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 이것이 이제 바이낸스 US에서 끝나지 않을 경우에도 늘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게 또 업계 의견이기도 하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바이낸스 거래소 관련한 또 소식들을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시나 또 중국 관련한 내용이 될 텐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에 제재를 가하고 있고 뭐 무역 관련해서도 큰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측에서 오히려 이제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문을 확 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빈크립토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미국이 계속되는 중국에 관한 제재를 가하게 될 경우에 만약에 중국은 현재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을 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중국이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에 러시아의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많은 정황들이 중국이 러시아의 무기를 계속 대주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비판을 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중국의 이러한 무기 지원이 러시아의 군대를 계속 강화시키고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이 장기화되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게 이제 미국 측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제 중국에서는 달러를 조금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미국의 제재에 어느 정도 보복을 하기 위해서 크립토 시장을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보이시는 테더인데, 이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우리가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지금 다른 나라들이 활용을 하냐면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국영 석유 회사인 PDVSA에서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테더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거래를 하거나 또 다른 거래를 할 때 달러를 사용하거나 뭐 베네수엘라 화폐를 사용하기보다는 테더를 통해서 거래를 하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테더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스테이블 코인이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디지털 달러로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나라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활용했는데, 일단 러시아 군사들이 이제 군사 하드웨어의 필수 품목을 구입을 하는데 이 테더라는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테더의 USDT를 사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제재뿐만 아니라 서방의 제재를 피해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두 나라만 보더라도 미국의 어떤 제재, 서방 국가의 제재들을 피하기 위해서 USDT를 통해서 군사용 하드웨어를 구입을 하거나 혹은 석유를 구입하거나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향들을 봤을 때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통화 가치가 절하된 그런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다른 나라, 강대국들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테더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 시장에서 화폐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도 역시나 이 테더를 통해서 혹은 암호화폐, 다른 토큰을 통해서 충분히 원자재 거래라든지 무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크립토 시장에 관한 문을 조금씩 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내용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또 남은 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오늘도 블라블라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통화로서의 그런 가치를 하나 둘씩 좀 인정을 받고 있고, 그게 의도가 좋든 나쁘지 않든 실질적으로 달러 대안으로 혹은 자국 통화 대안으로 계속돼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명백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여부들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또 이슈 같은 경우에는 피델리티에서도 암호화폐 관련한 보고서를 발간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1,000 이상의 비트코인 보유 지갑 수가 전년 대비해서 무려 100%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0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 수가 굉장히 급증을 했다라는 그러한 게 어떤 의미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소규모 주소가 좀 증가를 한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1분기 말에는 이 주소들의 99% 이상의 수익 상태였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소규모 주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수익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같이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의 이제 매도의 동향들이라든지 지금의 보합권인 시장을 견디지 못한다면 또 시장에는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신규 투자자 유입이 조금 더 시장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온체인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또 온체인 분석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데이터는 역시나 항상 점검을 해드리는 우리 비트코인 ETF에 관한 유입과 유출량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 최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유출량들이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일단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그래도 유입량이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4월 24일까지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이제 이 기관들이 홀딩하고 있느냐를 좀 나타나는 지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레이스케일과 블랙록과의 격차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우려감으로 제시했었던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유출량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 IBIT 이제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그간 많이 사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 측에서는 많이 덜어냈기 때문에 이 갭 차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피델리티 역시도 못지않게 비트코인 현재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상했었던 이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입에 관해서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제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949 비트코인이 총 유입이 됐었고,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는 652의 비트코인이 순 유출이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최근 들어서 며칠간은 유입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시장은 조금 약세를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이 비트코인에 관한 유입도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또 좀 특이할 만한, 괄목할 만한 그러한 또 내용들이 있다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블라블라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썰들 여러분들과 풀어봤는데요. 뭐 하나하나 또 도움이 되셨을 정보이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 시장에서 또 다른 펌핑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또 유의미한 자료들 계속해서 서치하면서 방송을 통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블라블라는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고요. 코코샤인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9시 30분에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